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그다음부터는 너한테는 행복한 시절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 믿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는데 그 뒤에 자살한 친구도 전 알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서 놀지 못하고 공부를 강요당한 것도 학대거든요. 한국 역사상 지금 청년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데서 전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성세대는 동물적 관점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있고요.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 분야에 적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분석하고 사회도 분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MZ세대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 들어와서 잘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빨리빨리. 이직률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죠. 과거에는 공무원같이 소위 이제 꿈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직장에도 MZ세대들은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옛날 사람들은 좀 끈기 있게 성실하게 직장을 잘 다녔는데 MZ세대들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거 아니냐, 참을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 직장에 취직했는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MZ세대는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사교육, 그 다음에 살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입시 교육, 이런 걸 받은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옛날 세대에 비하면 어려서 마음껏 놀지 못했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은 아침부터 거의 10시, 11시 될 때까지 하루 종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얘기도 요즘은 뭐 흔한 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는 어려서부터 계속 행복하지 않았어요.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 시절도 없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근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참는 이유가,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MZ세대한테 힘들 때마다. 야, 지금 고생하는 것은 나중에 네가 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나면 다 해결된다. 그때 행복한 순간이 올 것이다. 장밋빛 인생이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MZ세대가 그런 것을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도 없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무너지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어릴 때 그런 얘기,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 친구였는데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너한테는 행복한 시절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 믿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는데 그 뒤에 자살한 친구도 전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더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가 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들 때 견뎌내기보다는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이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디 직장에 취직했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을 꾸준히 살면서 마음속에 긍정적 감정이 누적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어릴 때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우울과 비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 좋은 데 취직했다고 행복감이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요, 이 오늘날의 MZ세대는 과거의 세대와는 달리 고난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될 동기가 별로 없어요. 과거 세대들은 최소한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사랑은 아니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유별난 가족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서 뭐 독일에 가서 탄도 캐고 군대에도 지원해서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느냐? 가족 때문입니다. 죽을 때도 결국 돌아가시는 아버지로부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죠.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고생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찌 보면 과거에는 최소한 삶의 의미를 가족에게서 찾았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MZ세대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개인주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인주의 세대에 있어서는 가족애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같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의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또 출산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MZ세대의 보통 인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MZ세대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버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 세대 같으면 가족 때문에 참는다. MZ세대는 가족 때문에 참는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면 그만두는 데에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붕괴 그리고 가족 와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MZ세대에게 있어서는 결국 개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현재의 삶이, 현재의 직장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인간관계가 기준이 된다거나, 뭐 가족이 기준이 된다거나, 또는 국가가 기준이 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는 견디는 힘이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MZ세대를 일방적으로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MZ세대를 그렇게 키워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개인주의자로 키우고 있고 입시 경쟁에 시달려가지고 우울한 세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MZ세대의 노동의욕이 저하되고 MZ세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킬 수 없고 사실상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MZ세대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실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서 놀지 못하고 공부를 강요당한 것도 학대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인생이 고달프다. 이것도 사실은 좀 세게 얘기하면 공간 협박이란 말이에요. 안심을 시켜주기보다는 겁을 준단 말이죠, 어른들이. 자,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학교에 가도 학교 분위기가 옛날과는 다르죠. 옛날에는 그래도 친구들 사이가 꽤 괜찮았다면 최근에 학교는 왕따 분위기, 학교 폭력 이런 게 난무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경험한 친구들도 많고 또는 뭐 가담한 친구들도 있고 목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반면에 MZ세대는 옛날과 같은 포갑적인 권위주의적 문화는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전반적으로 권위주의가 후퇴하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부모들도 덜 권위적으로 되고 자식을 대하는 데서 공부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지만 그 나머지 분야에서 이제 풀어주는 쪽이고 학교에서도 뭐 체벌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졌죠. 단체 기합이라든가.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까라면 까, 뭐 지시하면 따라 이런 권위주의적 문화를 거의 경험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와 관련된 데 있어서는 의견 묵살을 당했지만 나머지 쪽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이런 MZ세대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 또는 한국의 어떤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지죠. 뭐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조직들의 조직 문화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수직적인 조직 문화, 또 반민주적 조직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퇴근 안 하면 눈치 보면서 앉아서 퇴근 못 하는 거?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자, 그런 데서 이제 직장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기대보다 낮은 보상이 주어질 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돈이 적다. 페이가 적다.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가지는 게 MZ세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옛날 같은 화목한 직장은 없잖아요. 이제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직장 생활이 아무래도 화목한 분위기에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직장에 나가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취직하기 전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힘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문제는 MZ세대들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놀이 공동체 경험이 없다. 놀이의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요. 어려서 놀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어놀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성 발달은 아동기까지 대체로 거의 완결된다고 보는데요. 아동기나 늦어도 청소년기까지는 사회성 발달이 거의 완료되고
그 이후에는 발달하기가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왜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느냐? 풍부한 대인관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공동체에서 그게 담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뛰어놀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능력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확보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어요. 놀이 공동체 경험이 없습니다. 또래들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맺고 이렇게 생활한 경험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는 교우 관계가 별로 없죠. 한마디로 젊은 세대는 사회성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조건에서 성인이 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사회성 부족이에요.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사람이 무섭다, 일단.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젊은이들의 굉장히 많은 고민,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친구들이 과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운 장면들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가 과거의 어떤 기성세대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 기성세대는 그런 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노는 과정에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쉬운데, 젊은 세대는 그거 하나하나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들어가면 자기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과 불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독이 올라서 쉽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더 높은 직장을 위해서. 근데 돈독만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요,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죠.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서열 경쟁은 사실 끝이 없는 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 순위가 있다 그럴 때 내가 70이었는데 40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경쟁이 아닙니다. 40위에 올라가면 또 내 위에 또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나보다 항상 높은 사람은 존재하는 그런 경쟁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 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자기에 대한 불만, 심할 경우 혐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열 경쟁에서 사실상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나보다 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걸 당했을 때, 그거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거나 또는 뭐 윗사람의 문제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대체로는 자기 문제로 생각해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능력이 좋아서 대학 좀만 좋은 데 갔었으면, 더 좋은 데 갔었으면, 또는 뭐 내가 더 스펙이 더 좋았으면 더 높은 데에 있었을 텐데. 자기에 대한 불만이 싹 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그게 이제 퇴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직장에 있으면 어차피 나는 무시당하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퇴사 이유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지금 현재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입사를 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재미도 없고, 한마디로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자기한테 오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직장에 취직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아등바등 고생하면서 돈 벌어야 뭐하냐,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그만두자. 차라리 그냥 돈 조금 적게 벌더라도 저녁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 세대는. 그래서 사실상 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내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요즘에 한국의 MZ세대가 저는 그쪽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내성이 약해요. 현재의 불행을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자, 그런 점에서도 저는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다면,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아무리 노력해봐야 누군가에는 무시당한다. 이게 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서열 경쟁 사회에서 죽으라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조금씩은 그래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차라리 사람들을 떠나서 피해 있으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도전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해봤지만 그 결과 여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혹은 뭐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그럴 바에는 내가 못하러 고생해, 사람들 피할래, 접촉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의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면서 학교도 옛날보다 훨씬 안 좋아요, 분위기가. 저희가 젊었을 때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살벌합니다. 잔인하다고까지 할 수 있어요. 뭐 단적인 비교로 옛날에도 깡패는 있었거든요. 근데 깡패가 지금처럼 악랄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깡패들하고도 조금만 말 잘 트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도 비교적 순박한 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깡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일부가 이제 보통 그 깡패가 됐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질하고 그러는 거였지, 수업 때 이제 딴짓하고 학교 반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많죠.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많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들 하면 대체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MZ세대들을 보면요, 중고등학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한 친구면 거의 다 초딩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한국 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더 이제 조금 덜 전파됐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중학교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거기는 완전히 한국 사회 축소판이 돼가지고 서열이 막 정해지고 뭐 그 일진들이 설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는 친구 아예 없거나 있다면 대체로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이게 옛날 세대하고 또 다른 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MZ세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창시절 경험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대인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은 경우가 더 많고 긍정적 경험을 한 빈도수는 적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인공포가 생겨요. 대인공포. 저는 MZ세대의 상당수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실제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을 얘기를 들어봤었고, 쭉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그때마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상처를 입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다 피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이 늘어났던 건데요. 한국도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MZ세대가 야, 이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나 돈 같은 거 못 벌어도 되는데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지낼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이유를 꼽으라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죠. 사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개인 단위에서는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인생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사회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이 혼자 무인도에 살고 있다.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논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의 의미를.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사회나 역사와 관련해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어떤 자기 삶의 의미를 평가하거나 삶의 목적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회나 공동체와 관련돼서 세우게 되는 건데, 젊은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적으로 자라났어요. 따라서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삶의 의미를 새길 게 없어요. 그냥 개인의 어떤 생존, 성공과 출세 외에는 딱히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적도 세우기 어렵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결국 노동동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바득바득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노동동기가 없어요. 보통 앞서 얘기했지만 가족과 유대가 튼튼하거나 공동체와 유대가 튼튼할 때 돈 이상의 노동동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삶의 의미 때문에, 또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겐 상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나 목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 견디기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을 찾는, 또는 뭐 개인적인 안정을 찾는 이런 이제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상 한국 사회 전반이 개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상 그 사회 질서, 또는 지금과 같은 사회 제도 속에서는 젊은 세대가 계속 이런 성향을 갖는 걸 막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3포 세대를 넘어서 뭐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의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나이 든 세대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상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데서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성세대는 좀 속된 말로 하면 동물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돈이라든가 여기에 너무 포획당해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동물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만 젊은 세대를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너희 배부른 세대야. 우리가 자라날 때는 진짜 가난했어. 밥도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 실제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배고파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전으로 내려가면 뭐 보릿고개도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먹고 자란 세대예요. 어려서부터 소세지도 먹고 계란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때 비하면 호강하는 거지. 뭔 배부른 소리여. 너희 잘 먹고 자랐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친구나 공동체가 없이 홀로 사는 것을 강요받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나이 든 세대는 그걸 몰라요. 어려서 항상 친구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도 그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힘든지 그걸 절대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의 MZ세대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홀로 자라는 세대예요. 한국 사회는 살벌한데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거기에 친구라도 있고 공동체라도 있으면 나을 텐데 혼자예요, 혼자. 그때 느끼는 이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외로움 같은 게. 따라서 청년 세대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때는 배는 좀 고프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래도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직장 가도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런 괜찮은 인간관계 소위 또는 뭐 정상적인 인간관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너무 어렵게 자라났구나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야 너희는 우리보단 좋아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이거 저는 꼰대로서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배격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